머리가 갑자기 깨질 것처럼 아프시고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저는 76세 김건우입니다. 40년간 혈관외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믿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코웃음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응급실로 실려온 68세방 모 씨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CT 촬영 결과 뇌혈관 곳곳에 막힌 부분들이 보였고 혈압은 190에서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저 역시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그의 혈관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들이 뚫렸고 혈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밀은 바로 그가 매일 먹기 시작한 단 하나의 과일에 있었습니다. 약값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막힌 혈관을 뚫어낸 이 놀라운 과일의 정체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먹는 방법과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뇌졸중 사망률 5위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 중 96명이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수술실에서 보고 경험한 바로는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9가지입니다. 포도에 숨겨진 비밀부터 시작해서 석류가 혈관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바나나와 고구마가 왜 혈압을 낮추는지, 사과 하나가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차단하는지, 감귤류가 혈관벽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블루베리의 놀라운 항산화 효과,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본 기적 같은 변화들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봐온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포도 한 송이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믿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설명에 지치셨을 테지만 이것만큼은 몇 번이고 강조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포도 속에 숨어있는 2가지 성분이 막힌 혈관을 뚫어내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뭉쳐서 혈관을 막는 혈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을 즉시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딱딱해진 동맥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마치 청소부처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는 3개월간 매일 포도를 먹은 후 혈관 촬영을 다시 했는데 의료진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해진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도 알맹이만 드시면 안 됩니다. 껍질까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스베라트롤의 200배에 달하는 양이 바로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껍질을 버리고 달콤한 알맹이만 드시는데 이는 보물을 버리고 돌멩이만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 공복에 포도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껍질의 떫은 맛도 함께 느껴지실 텐데
바로 그 떫은 맛이 여러분의 혈관을 구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포도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 30분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껍질을 완전히 씹지 말고 살짝 씹은 후 삼키시면 됩니다. 포도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검은색이나 자주색이 진할수록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높습니다. 마트에서 포도를 고르실 때는 색이 진하고 알이 단단한 것을 선택하시되 표면에 하얀 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신선한 증거입니다. 이 하얀 가루를 너무 깨끗하게 씻어내지 마시고 살짝만 헹구어서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석류 하나가 어떻게 막힌 혈관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허황된 소리라며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1년 가을 제 외과에 온 72세 최 모 씨는 혈관 협착률이 85%에 달했습니다. 수술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재검사에서 협착률이 4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최 모 씨가 매일 챙겨 먹었던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석류였습니다. 석류 속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니칼라진은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줍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더 큰 관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생긴 혈전까지 녹여버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석류를 먹는 정확한 시간과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국내산 석류와 이란산 석류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국내산 석류의 항산화 능력이 이란산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석류의 하얀 속껍질 부분에 가장 많은 푸니칼라진이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빨간 알맹이만 먹고 하얀 부분은 버리는데 이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석류 씨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씨 속에는 석류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의 끈적함을 줄여주고 혈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씨가 딱딱해서 불편하시겠지만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됩니다. 석류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석류 반 개 정도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빈속에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석류즙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100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공 과정에서 푸니칼라진의 대부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석류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붉고 단단하며 묵직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껍질에 갈라진 부분이 있는 것이 더 달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한 곳에 두시면 2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3개월 안에 혈관 나이가 10살은 젊어질 것입니다. 바나나 하나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1978년 봄, 당시 65세였던 정 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혈압은 무려 195에서 110까지 치솟아 있었고 매일 3알씩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 1g을 매일 섭취하면 혈압이 2mm 수은주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나나 2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바로 1g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어떨까요? 고구마 하나에는 바나나보다 훨씬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정말 신기합니다. 혈관 속에 쌓인 짠 성분인 나트륨을 밖으로 쫓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이 부어오르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은 호스에서 물이 세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모 씨는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저녁에 찐 고구마 하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부터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여서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고르실 때는 껍질에 검은 점이 조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덜 익은 것보다는 살짝 익은 것이 칼륨 함량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색이 진하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시되 껍질째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아침 공복에 드시고 고구마는 저녁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2번 나누어 드시면 혈압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병행하시면 약의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사과 하나가 혈관을 구한다는 말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일어난 기적을 보신다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2020년 여름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있던 시기에 63세 김모 씨가 제게 왔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28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기름진 음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 드렸지만 부작용 때문에 드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 드린 것이 바로 사과였습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산화작용도 막아주어서 혈관이 늙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금 놓치시면 사과를 먹는 황금 시간대를 모르게 됩니다. 김모 씨는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하셨는데 3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에서 190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는 150까지 내려갔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절대 깎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껍질에 폴리페놀의 60%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펙틴은 씹는 과정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째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빨간 사과보다는 초록색 사과가 펙틴 함량이 더 높습니다. 특히 신맛이 강한 품종일수록 좋습니다. 단맛만 나는 사과는 당분이 많아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당분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펙틴의 흡수율이 높아져서 콜레스테롤 차단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3개월 안에 혈관 나이가 확실히 젊어지실 겁니다. 오렌지 1개로 혈관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85년 겨울 당시 제가 근무하던 부산의 한 병원에서 만난 59세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모 씨는 혈관 촬영을 했을 때 목 부분에 경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곳곳에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가족 사정상 미루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제가 권해드린 것이 감귤류 과일이었습니다. 오렌지와 자몽,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혈관벽에서 벌어지는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녹슬어가는 과정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손상된 혈관벽을 다시 복구해주는 능력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감귤류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도 놀랍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에 탄력을 주어서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에 기름을 발라서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플라크가 혈관벽에 쌓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 모 씨는 매일 아침 오렌지 1개와 저녁에 자몽 반 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관벽의 염증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경동맥의 좁아진 부분이 눈에 띄게 넓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수술 없이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감귤류를 드실 때는 흰 속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얀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드시는데 바로 그 부분에 헤스페리딘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쓴맛이 나지만 참고 드셔야 합니다. 오렌지는 아침에, 자몽은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렌지의 비타민C는 하루 종일 혈관을 보호해주고 자몽의 팩틴은 밤사이 콜레스테롤을 정리해줍니다. 레몬은 물에 짜서 레몬수로 드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뇌혈관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허풍이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가을 제 동료 의사였던 박 교수님의 아버님이 75세에 경미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혈관 곳곳에 작은 막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상태였죠. 그때 박 교수님이 아버님께 권해드린 것이 바로 블루베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공격하는 나쁜 활성산소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염증을 잠재우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방패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블루베리의 진짜 비밀을 모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안토시아닌이 이미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마치 막힌 도로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뇌경색 재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박 교수님 아버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서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냉동 블루베리로 바꾸시면서 계속 드셨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똑같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6개월 후 뇌 MRI를 다시 찍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막힘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새로운 혈관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10년 넘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면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다른 베리류인 딸기나 라즈베리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먹기 전에 찬물에 살짝 헹구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뇌혈관이 막힐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변화 과정을 보신다면 과일의 힘을 믿지 않을 수 없으실 겁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환자의 생생한 경험담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 봄 제게 찾아온 74세 조 모 씨의 놀라운 회복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조모 씨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혈압은 210에서 120, 콜레스테롤은 350,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뇌 MRI에서는 작은 경색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언제 큰 뇌출혈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모 씨께 제안한 것은 과일 조합 요법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포도 15알과 사과 반 개, 점심 후에는 오렌지 1개, 저녁에는 석류 반 개와 블루베리 1줌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다고 하셨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니 꼭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1개월 후 첫 번째 검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모 씨도 실망하셨고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째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190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3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3개월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관 탄력도 검사에서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져 있었습니다. 혈액 끈적도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경색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은 경색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새로운 혈관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콜레스테롤 약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조모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각 과일의 성분들이 서로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혈전을 막고 사과의 펙틴이 콜레스테롤을 차단하고 오렌지의 비타민C가 혈관을 보호하고 석류의 푸니칼라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약값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막힌 혈관을 뚫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수술과 약물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일들을 제대로 드시면 3개월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이 사라지며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손발이 저리던 증상도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과일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고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농약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되 너무 비싸면 일반 과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포도와 블루베리는 냉장고에, 사과와 오렌지는 서늘한 곳에, 석류는 실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소는 거의 파괴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일을 드신다고 해서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서서히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보조수단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20대처럼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